안녕하세요. 배워야 본다 임성빈입니다. 페이스북 광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론적인 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페이스북 광고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크게 세 가지 유통에 의해서 고객들한테 전달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요, 페이스북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광고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면 돼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요, 내가 정한 사람들한테만 정확하게 도달하게 되면은 반은 성공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타겟들이 PD에서 내가 낸 광고를 봤을 때 그 전달 내용이 공감을 갖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타겟을 아무리 잘 정했더라도 타겟들이 봤을 때 전달 내용이 공감이 안 되면 거의 거들떠도 안 본다는 얘기죠. 광고를 내서 타겟들이 내 광고를 클릭을 해서 내 상세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그 타겟들한테 설득하지 못하면 역시 구매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는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타겟팅을 행한 사람들한테 PD에 도달해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달 내용을 만들어서 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전환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페이스북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환이 목표예요. 전환이 뭐냐? 내가 낸 광고가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이번에 내는 광고가 회원 DB를 모으기 위해서 하고 있는 회원가입 광고인가? 그렇다 그러면 회원가입 광고는요, 구매 전환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광고가 회원 가입을 위한 광고라 그러면 회원 가입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광고는 성공한 거겠죠. 그 광고의 목표는 바로 전환. 어떤 전환? 회원 가입이 전환이죠. 또 하나, 앱을 설치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앱 설치가 많이 되면 그 광고의 목표는 성공한 겁니다. 그 광고의 목표 전환은 앱 설치니까요.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조회 광고는 구매량은 별개입니다. 동영상 조회가 많으면 그 광고의 목표는 성공한 거죠. 광고에 따라서 목표는 다릅니다. 전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잘 정하시고 그 목표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 광고는 아주 잘하신 광고입니다. 결국에는 페이스북 광고의 최종 목표는요, 전환임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페이스북에 페이지 광고를 했다. 페이지에 좋아요 광고다. 그러면 페이지에 좋아요가 많이 늘면은 그거는 성공한 거겠죠. 이 광고가 구매가 목표인지 아니면 다른 게 목표인지를 반드시 정하신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의 타겟팅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잠재 타겟. 잠재 타겟은 아직 내 제품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내 제품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우리가 잠재 타겟이라고 그러고요. 맞춤 타겟은 내 제품에 관심을 보였던 고객을 말합니다. 내 제품을 구매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제품을 구매하려고 전화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유사 타겟은 내 제품을 구매하진 않았지만 내 제품을 구매한 타겟들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사 타겟이라고 합니다. 즉, 맞춤 타겟으로 생성된 고객을 유사한 사람들로 확장을 시키는 그 타겟을 유사 타겟이라고 그러고요. 이 타겟은요, 내 제품을 구매했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팅을 리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 의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마케팅을 통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 그런 타겟팅을 리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잠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리타겟팅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 내 제품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구매했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 광고는 실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메시지를 잘 만드는 게 광고의 성공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의 흐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 처음에 있는 브랜드 인지도 광고를 거의 안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물건을 판매하려는 그런 광고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 그분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했습니다. 내 타겟들한테 도달이 됐는데 그 타겟들은 내가 운영하는 조그만 회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조그만 회사가, 듣보잡 회사가 물건을 사라고 광고를 해요. 그럼 어느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가 삼성이나 뭐 현대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페이스북 광고로 진입하려는 작은 회사들은요, 일단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주는 정보가 가득한 광고를 하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 알리는 광고를 통해서 차차 진행을 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겠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 그 다음에 브랜드 통해서 나한테 관심이 보였던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 타겟으로, 그런 다음에 맞춤 타겟으로 생성된 사람들을 구매를 위해서 광고를 통해 또 내 고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북 광고에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요, 초창기에는 브랜드를 인지하는 광고, 그 다음에 맞춤 타겟 광고, 그 다음에 물건을 구매 유도하는 전환 맞춤 광고, 세 가지 방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마지막은 역시 구매 전환이 목표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구매한 사람들한테 다시 다른 제품을 소개해서 재구매 유도하는 방식으로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타겟팅을 통해서 꾸준하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아주 중요하실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 하실 때는 이렇게 몇 가지의 큰 단락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지도 광고,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는 광고, 이 두 가지를 인지도 광고라 그러고요. 관심 유도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트래픽 광고,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그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광고를 클릭을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트래픽 광고라 그러고요. 참여 광고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알리는 광고입니다. 여기에는 페이지 좋아요 광고가 있고 페이지에 쓴 게시물을 광고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했을 때 이벤트에 반응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광고,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앱 설치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앱을 개발했다? 그럼 설치하는 광고를 앱 설치 광고라고 그러고요. 동영상 조회 광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잘 만들어서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서 SNS에서 화제 일으킨 다음에 아주 대박나는 그런 경우에 광고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대부분은 초창기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많이 퍼지게 해서 인지도 쌓은 다음에 구매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동영상 조회 광고입니다. 근데 동영상 광고는요, 진짜 아이디어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관심을 많이 보일 겁니다. 잠재 고객 확보 광고, 이거는 내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얻어서 하는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떠한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무료 강좌를 열어요. 그걸 내가 광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페이스북 광고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초대하는 겁니다. 무료로 초대를 하는 대신에 타겟에 대한 정보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무료로 강의를 해주고 제 고객이 될 만한 잠재 고객들의 DB를 얻는 거죠. 이렇게 고객의 DB를 얻는 광고를 잠재 고객 확보 광고라 그럽니다. 전환 광고라고 있습니다. 전환은 말 그대로 장바구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혹은 쇼핑몰에 있는 검색이라든가 그러면은 검색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또 전환에 들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검색한 사람들을 또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하는 그것도 전환 광고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구매한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또 광고하는 광고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에 있는 제품 카탈로그 판매 광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 내에다가 카탈로그 비슷하게 별도로 만들어서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제품 카탈로그 방식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매장 방문은 뭐 프랜차이즈, 즉 매장이 2개 이상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라 그러면 그런 프랜차이즈 대상으로 하는 매장 방문 유도하는 광고입니다. 즉 우리의 매장을 딱 찍은 다음에 그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 그런 광고를 매장 방문 광고라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없는 조그만 회사들의 경우에는요,
인지도 광고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최후에 전환을 유도하는 이 세 가지 흐름이 좋은 방식일 겁니다. 근데 비용이라든가 어떠한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참여 광고나 트래픽 광고를 통해서 유입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겁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잠재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을 추려서 결국에는 구매 유도하는 방식의 마케팅 방식이죠. 그런 방식을 우리가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퍼널이라는 게 깔때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일단 많이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속 관리해서 결국에는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구매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우리가 깔때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지를 통해서 구매 유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네 가지 박스가 있는데 우리들 길 가다 보는 광고 봤는데 이게 뭐지? 와가지고서 인터넷 보면서 배너를 클릭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클릭한 광고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 있죠. 또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정보를 준다 그러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리타게팅 광고라고 합니다. 퍼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요. 잠재 고객을 많이 모은 다음에 결국에는 구매로 이끄는 그런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친 마케팅을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죠. 첫 번째, 잠재 고객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내 블로그에 키워드로 만 명을 유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주면서 마지막에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퍼널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게 2002년도 최신 트렌드가 이런 깔때기 마케팅이라는 얘기죠. 페이스북 광고의 특징은 아주 그냥 분명합니다. 제일 분명한 게 타겟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타겟팅, 위치 정할 수가 있죠. 연령 정할 수가 있죠. 성별 정할 수가 있죠. 미혼인지 기혼인지 결혼한 지 3개월 미만인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타겟들한테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광고 다 한 다음에 목표를 이루었나 부족했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광고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100% 입찰입니다. 경매하여 나와 같은 동종의 광고가 경쟁자가 냈다 그러면 내가 그 경쟁사보다 더 광고비를 많이 써야만 더 많이 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한 후에는요. 집행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광고가 효과가 있나 없나를 집요하게 체크해서 수정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 주는 게 페이스북 광고에서 성공하는 그런 방식일 겁니다. 광고 성공하기 위한 요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가입 목표인지 앱 설치 광고인지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상세 타겟팅을 잘 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CEO인가 아니면 임직원인가 아니면 직원인가 아니면 관리 직원인가 학원을 운영하는가 뭐 미혼인가 기혼인가 잘 정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잘 정하셔야 돼요. 헤드라인하고요. 서브 헤드라인이라든가 바디카피라든가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만드는 것을 광고 메시지라고 합니다. 광고 메시지를 보고 나한테 유입돼서 내가 구매 유도하는 상세 페이지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네 가지 단계만 잘 설정하신다 그러면은요, 광고는 분명하게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광고 메시지에서 과연 내 광고가 그 사람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꼭 메시지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팔찌를 파는 그런 업체라 그러면 이 팔찌를 구매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왜 내 팔찌를 사야만 하는지를 이 랜딩 페이지와 이미지 헤드라인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 팔찌를 구매하면 나는 너에게 100% 이상 만족을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광고가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광고는 성공을 하겠죠. 그리고 페북에다 광고 보게 되면은요,
이 광고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 광고가 상품 광고인지 회원가입 유도하는 광고인지 DB하는 광고인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요, 타겟을 분명히 찾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만들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목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좋은 광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광고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상세 페이지에는요,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한 행동 유발 문구를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콜 투 액션이라 그러죠. 구매 버튼이라든가 더 알아보기 버튼이라든가 여기에 없는 더 좋은 페이지를 알려주는 링크라든가 아니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당신 후회할 것이다. 그런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발 문구나 버튼을 상세 페이지 안에 적절하게 집어넣는 게 좋고요. 또 그거는 너무나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 정도를 딱 집어넣는 게 좋은데요. 반드시 고객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콜 투 액션을 꼭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 광고 세팅할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이런 식의 전략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연령을 정하실 때요. 보통 우리가 20세부터 50세, 30세부터 50세 그러면은 폭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내 연령에 맞는 문구, 이미지 그런 거 있을 때 클릭을 하고요. 20대부터 50대라 그러면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들을 설득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광고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연령대가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왜? 연령대는 3세대인데 내가 보이는 광고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광고로 세 연령대를 내가 설득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거는요. 연령대를 10년을 넘지 마세요. 10년을요. 20세부터 29세, 30세부터 39세, 40세부터 49세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를 나눠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다가 더 좋은 거는 10년보다 5년 단위로 끊어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29살과 30살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앞에 숫자가 바뀌는 연령대거든요. 그리고 34세와 35세는 또 달라요. 왜? 꺾어진 50이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좀 힘드셔도요. 광고 내실 때 연령을 5년 단위로 잘라서 광고를 여러 개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 광고비가 100만 원이라 그러면 100만 원을 한 연령대에다가 몰빵하는 게 아니라요. 100만 원을 25만 원으로 4개를 쪼개서 10년 단위든 5년 단위든 나눠서 별도로 구성하자는 얘기죠. 그래야 그러면 메시지도 그만큼 나눠지겠죠. 그래야 설득이 돼서 구매가 더 높아집니다. 연령 타겟팅 나눌 때는요. 10년 단위 아니면은 5년 단위로 끊어서 광고비를 분배하자.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5년 단위로 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공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메시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거는요. 고객들의 공감을 일으킬 수 없고요. 유입도 안 됩니다. 유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구매 전환율도 낮겠죠. 페이스북 광고는 정확한 목표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 배워야 본다 임성빈이었습니다.